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료멘 스쿠나가 알고 보니 착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래 스쿠나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의 최종 빌런으로 잔악무도한 인물로 그려졌죠. 하지만 선악구도를 바꿔 스쿠나가 선한 역할인 전개로 흘러가도 신선할 것 같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칠 거예요. 그냥 내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들을 해치는 주령들이 바글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타도리 유지. 그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져 온갖 스포츠에 능통했고 남다른 정의감을 가진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타도리는 술식을 가지지 않은 비술사였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술식을 가진 주술사들과 비술사들의 계급이 존재했고 주술사들은 주령들을 퇴치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술사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들을 하인처럼 부릴 수 있었죠. 주술사들은 퇴치할 수 있는 주령들도 일부러 퇴치하지 않고 풀어두어 비술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을 항상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술사들은 주령들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기에 주술사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타도리는 집에 돌아가던 중 어느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괴롭히고 있는 한 남자 고등학생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뛰어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노 준페이. 준페이는 딱 봐도 비술사인 것 같은데 감히 주술사인 내 앞을 가로막느냐며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씩 웃었죠. 이타도리는 주술사면서 왜 힘없는 여자들을 괴롭히는 거냐고 물었고 준페이는 주술사가 비술사 여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고생들에게 도망가라고 눈짓을 했고 여고생들이 눈치를 보며 도망가자 준페이는 건방진 비술사 원숭이 자식 죽여버리겠다며 분노했죠. 하지만 그 순간 이타도리는 자신의 우월한 신체 능력을 이용해 준페이를 걷어차버렸고 준페이가 순간 정신을 못 차리자 그대로 전속력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준페이는 황급히 일어나 따라잡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이타도리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후였죠. 이타도리는 한참 뛰어가며 주술사를 상대로 한 방 먹여줬다는 것에 짜릿해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골목에서 주술사로 보이는 이가 한 여중생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타도리는 도대체 이 나라의 주술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며 이번에도 그들을 막기 위해 뛰어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고 그 주술사는 술식을 이용해 이타도리를 곧바로 튕겨내버렸습니다. 그 뒤 어서 빨리 그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내놓지 않으면 널 죽여서라도 뺏겠다고 했죠. 그 여학생은 이것만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며 당신들에게 넘어가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술사는 그건 독성이 강한 특급 주물로 주술사도 그걸 먹게 되면 죽게 된다며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체념한 듯이 그 손가락을 들어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타도리가 쏜살같이 뛰어가 그 손가락을 빼서 입에 삼겨버렸고 그 주술사가 경악을 하자 이타도리는 그 표정을 보니 짜릿하네 라고 했죠. 그 주술사는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이타도리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건방지게 지금 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며 스쿠나가 깨어났습니다. 그 술사는 당황하며 술식을 쓰려고 했는데 그 술식이 시전되기도 전에 스쿠나가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려 팔을 베어버렸죠. 그의 그 술사는 자신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빤스런을 시전했고 스쿠나는 굳이 죽일 가치도 없는 녀석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옆에 있던 여학생을 바라봤는데 그때 그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은 아마나이 리코, 아마나이 가문의 후계자로 스쿠나님의 손가락을 지키고 있던 자예요 라고 했죠. 스쿠나는 아마나이 가문 기억이 나는군.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지라고 물었고 리코는 스쿠나님이 봉인당하신 지 1000년이나 흘렀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 뒤 리코로부터 자신이 봉인당한 이후의 역사를 듣게 되었는데 스쿠나는 주술이 한참 왕성하던 해이안 시대에 태어나 모든 술사들의 위에 서는 존재로 성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주술사들은 자신들이 술식을 쓸 수 있고 주령을 재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술사들과 차별점을 두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주술사들과 비술사들의 갈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의 눈에는 너네 술사들이나 비술사나 다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술사가 비술사를 지배하는 걸 반대했고 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입장이었죠. 스쿠나는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에 영향력 있는 비술사 가문들이 스쿠나의 편에 섰고 그 중 하나가 아마나이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다수의 주술사들은 그러한 스쿠나에게 불만이 많았고 결국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스쿠나를 제거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뒤
스쿠나에게 비술사들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해주라고 했고 스쿠나가 오자 총공격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의심을 하지 않고 갔다가 온갖 결계에 빠지게 되었고 온갖 특급 주구의 공격에 당해 허를 찔리고 말았죠. 스쿠나는 전국에서 모인 뛰어난 술사 1000명을 상대로 대부분을 격파했지만 결국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마나이 가문의 사람이 특급 주물의 도움을 받아 스쿠나를 20개의 손가락으로 나눠 봉인했고 반드시 미래에서 당신을 부활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게 스쿠나의 20개의 손가락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주술사들에 의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아마나이 가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손가락 하나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한다며 지켜왔던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주술사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술사들을 착취하는 세상을 만들어놨다는 것에 분노했고 저번에는 사사로운 정에 휩쓸려 주술사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몸의 주도권이 이타도리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리코와 이타도리는 서로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리코 입장에서는 스쿠나가 쭉 주도권을 가져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타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에서 반쪽짜리 스쿠나라는 걸 알고 당황했죠. 그 뒤 이타도리는 스쿠나와 그 역사에 대해서 리코에게 듣게 되었고 이타도리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다며 리코와 함께 스쿠나의 나머지 손가락을 찾아 스쿠나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 뒤 이제부터 뭘 하면 되겠냐고 물었고 리코는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주술고전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몇 개 숨겨져 있으니 그곳에 입학해서 그 손가락을 탈취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죠. 이타도리는 그의 자신은 주력이 없는 비술사인데 그곳에 입학이 가능할 리 없지 않느냐고 했고 리코는 너의 몸에는 스쿠나가 들어가 있으니 분명히 주력이 생겼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의 주술고전 편입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술식을 쓸 수는 없지만 확실히 신체 능력도 좋고 주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1학년 편입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입학을 간 고전에는 후식으로 메구미라는 인물과 자신과 며칠 전 시비가 붙었던 요시노 준페이가 있었고 준페이는 이타도리를 보자마자 그때 그 녀석 아니냐며 이를 부둣 깔았습니다. 이타도리는 아는 얼굴이 있어서 당황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잘 지내보자고 악수를 청했고 준페이는 그 손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타도리로 인해 스쿠나가 깨어나자 잠들어 있던 스쿠나 손가락의 주력에 의해 강력한 주령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주령들을 관리해오던 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학생들인 이타도리 일행 역시 간단한 주령들을 퇴치해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어떤 소년원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준페이는 메구미에게 여긴 이타도리와 나 둘이서도 충분하다며 너는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했고 메구미는 뭐 마음대로 하라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메구미는 명문 가문인 제닌 가문의 핏줄이었기에 준페이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메구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게 이타도리와 준페이는 소년원 깊숙한 곳에 들어갔고 근처에서 엄청나게 강한 주력이 느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타도리는 위험한 주령이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묻자 이미 준페이는 이타도리를 놔두고 사라져버린 상태? 일부러 준페이는 주령이 있는 쪽으로 이타도리를 유인한 뒤 그를 위험한 주령과 마주치게 해죽도록 내버려두려고 했던 거였죠. 이타도리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령과 마주치게 되었고 혼신을 다해 싸워보려고 했지만 기본적인 술식이 없던 이타도리는 그 주령에게 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령은 너무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며 낄낄 웃어댔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이타도리에게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그 주령의 팔이 잘려 날아갔죠. 그 주령은 순간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고 이타도리를 봤는데 이타도리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표식이 생기며 이타도리의 다친 몸은 반전술식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내 손가락을 먹은 주령인가? 너에겐 과분한 힘이니 사라져라라고 하며 그 주령을 상대로 마구 베어버렸고 그 주령은 스쿠나의 압도적인 주력 앞에서 쪽도 못쓰고 소멸하게 되었죠. 스쿠나는 그 주령이 남긴 손가락을 먹어 자신에게 흡수했고 이걸로 두 개째로군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간 준페이는 메구미에게 예상치 못한 주령을 만나 이타도리가 희생되고 말았다고 연기를 했는데 그때 이타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안에는 예약한 주령이 있어서 처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쳤죠. 준페이는 이를 부득거리면서 강한 주령이 있던 건 자신의 착각이었나 하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이타도리는 주술고전 안에 주물을 모아놓은 창고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곳을 지키는 경비병이 교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잠입을 했죠. 이타도리는 그곳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게 되었는데 그 순간 어떤 해파리의 촉수 같은 게 이타도리를 찔렀고 뒤를 돌아보니 요시노 준페이가 있었습니다. 준페이는 분명 비술사였던 내 녀석이 학교에 들어왔던 것부터 수상했는데 목적이 이곳의 주물을 훔치기 위함이었냐며 역시 내 녀석을 감시하길 잘했다고 했죠. 이타도리는 자신의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준페이의 술식은
해파리 같은 식신을 이용해 상대에게 독을 주입하는 능력. 원래 주술사끼리 서로 죽이는 건 금기지만 이렇게 현행범으로 주물을 훔치려는 걸 잡는 건 예외라며 넌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타도리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문양이 생겼고 해파리 식신의 촉수를 아무렇지 않게 몸에서 빼냈죠. 준페이는 그에 당황하며 도대체 넌 뭐냐고 물었는데 스쿠나는 곧 죽을 녀석이 알 필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준페이는 다시 해파리로 독을 마구 주입했는데 스쿠나는 독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했기에 전혀 소용이 없었고 스쿠나는 곧바로 카이를 시전해 준페이를 갈라버렸죠. 그 뒤 스쿠나는 고전 안에 있는 손가락을 몸에 흡수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주물을 준페이의 시체 옆에 놓고 그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술고전 측에서는 원래 준페이의 행실이 좋지 않았기에 주물을 훔치려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된 고전의 선생님이자 현대 최강의 술사인 고조 사토루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봉인되어 있던 상자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조는 이곳에 남아있는 주력의 잔해는 이곳에 있는 술사들의 것이 아니라며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사치 조사를 하라고 했죠. 그 후 고조는 멀리에 있는 이타도리를 불러 잠시 따라오라고 갈 곳이 있다고 말했고 이타도리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고조에게 불려간 이타도리는 괜히 식은 땀을 흘리게 되었고 고조는 어째서 그렇게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의 이타도리는 당연히 같은 동기생이 살해당했으니 마음도 심란하고 초조하고 무서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범인은 반드시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무사히 넘어가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머릿속에서 스쿠나가 저 술사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대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타도리가 그럼 스쿠나님의 손가락을 다 모아도 지는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긴다고 답을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주술고전에는 노바라라는 술사가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이타도리는 노바라와 친해지기 위해 취미를 물어봤습니다. 그의 노바라는 마음에 안 드는 비술사들을 저주해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 걸 즐긴다고 했죠. 이타도리는 매우 불쾌해하며 주술사가 비술사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술식을 써도 되냐고 물었고 노바라는 비술사들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라며 마침 심심하니까 저기에 길 가는 사람의 다리나 부러뜨려 보겠다며 저주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타도리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노바라는 정말로 술식을 시전해 지나가는 무고한 비술사의 다리를 망가뜨렸고 그가 고통스러워하자 통쾌하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죠. 이타도리는 노바라에게 화를 내며 지금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안 보이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지만 노바라는 이타도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타도리는 그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했고 옆에 있던 메구미 역시 그럼 나도 도와주지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그나마 메구미는 정상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뛰어갔는데 그 순간 늑대 식신 한 마리가 튀어나와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비술사의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타도리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너도 돕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정색을 했는데 메구미는 비천한 인생을 빨리 끝내주는 것도 일종의 도움 아니겠냐며 차갑게 말했죠. 그의 이타도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메구미에게 뛰어들었는데 메구미는 명문 가문의 차기 당주로 내정되어 있는 실력 있는 술사였고 곧바로 주력으로 강한 채술을 사용해 이타도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메구미는 술식을 못쓰는 인간들은 전부 쓰레기만도 못하다며 그런 운명을 가진 인간들은 이 손으로 죽여주는 게 잡이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다시 일어나 메구미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고조가 싸움은 이쯤 해두라고 말했고 메구미에게 최근 반성교의 본거지를 찾아냈다며 그곳에서 스쿠나의 손가락 몇 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관심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메구미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그곳의 위치를 당장 말하라고 내가 직접 가서 반성교 녀석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죠. 고조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아마 지금쯤 다른 술사들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테니 빨리 가보는 것이 좋을 거라며 그곳에 가는 김에 스쿠나의 손가락도 회수해오는 것 잊지 말라고 하며 반성교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메구미가 곧바로 그곳을 향해 출발하자 노바라는 고조에게 반성교가 뭐냐고 왜 저 녀석이 저런 반응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반성교는 비술사들이 주술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항 조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술사들을 암살해온 조직이라고 했죠. 노바라는 도대체 비술사가 어떻게 주술사를 암살하느냐며 얼마나 재능이 없으면 고작 비술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냐고 이타도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고조는 그렇다면 너도 반성교 소탕에 참여해보겠느냐고 물었고 노바라는 비술사들을 상대로 마음껏 괴롭힐 수 있다면 완전 환영이라면서 그곳을 향했죠. 이타도리 역시 그곳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었기에 노바라와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진 듯 건물 여기저기가 부서져 있었는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비술사들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이타도리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총알들을 피해 뛰어다녔고
우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바라는 비술사들을 상대로 술식을 사용해 그들을 마구 공격했고 비술사들은 노바라의 공격에 하나둘씩 쓰러져갔죠. 노바라는 도대체 이딴 것들이 어떻게 주술사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냐며 어이없어 했고 쓰러진 비술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바라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기척도 없이 다가와 어린 꼬맹이가 아주 나쁜 것만 배웠구나라고 말했죠. 노바라는 깜짝 놀라며 그 상대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는데 그는 발차기 한 방으로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노바라는 그대로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쓰러졌고 일어나 다시 반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미 노바라의 앞으로 다가온 뒤 그녀의 면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후려갈겨버렸죠. 노바라는 그대로 안면의 반쪽이 뭉개지며 쓰러졌고 그 남자는 곧바로 이타도리를 향해 뛰어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타도리는 순간 가드를 했지만 엄청난 충격에 튕겨져 나갔고 그 남자는 꽤나 튼튼한 녀석이군. 주력으로 몸을 강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고 나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필요해서 온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스쿠나의 손가락은 왜 찾는 거지라고 물었고 이타도리는 나는 스쿠나를 부활시킨 뒤 주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미친 세상을 끝내려 한다고 했죠. 그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후식으로 토우지. 그는 제닌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주력이 없는 처녀주박 상태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온갖 멸시를 받게 되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식으로라는 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주술사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아이는 없어진 상태였죠. 그 이후 토우지는 주술사들에 대한 분노로 주술사를 죽이는 킬러가 되었고 반성교라는 저항 조직에 들어와 수많은 술사들을 죽여왔었습니다. 그는 제닌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당연히 스쿠나에 대한 역사, 스쿠나가 비술사들을 위해 중재를 하다가 주술사들에 의해 봉인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반성교에서도 언젠가 스쿠나가 돌아오는 날을 위해 손가락을 보관해왔던 것, 그리고 반성교의 수장인 토우지가 그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토우지는 스쿠나의 부활을 지지하는 쪽이었기에 이타도리에게 어떻게 해야 스쿠나가 부활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타도리는 자신이 스쿠나의 그릇이기에 손가락을 먹으면 된다고 했죠. 토우지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타도리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토우지는 어떤 주령을 꺼내더니 그곳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다가 황급히 전투태세를 갖추며 뒤를 돌아봤죠. 그 순간 메구미의 식신들이 날아와 토우지를 공격했고 토우지는 무기를 꺼내 그 식신들을 마구 베어버렸습니다. 메구미는 드디어 만났구나라고 하며 식신 관우를 소환해 토우지에게 돌진하게 했고 관우는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 토우지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토우지는 화려한 낙법을 하며 다시 일어났고 당황한 표정으로 메구미를 빤히 바라보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메구미가 제닌 가문의 술식인 십종영법술을 쓰고 있었고 어쩐지 자신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기에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죠. 메구미는 자신을 후식으로 메구미, 아니 제닌 메구미라고 밝혔고 토우지는 그가 자신의 실종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메구미에게 살아있었느냐며 내가 너의 아빠라고 어째서 제닌의 이름을 쓰는 거냐고 물었죠. 메구미는 당신에 대해서는 이미 가문이 사람들에게 익히 들어왔다고 술식을 쓸 수도 없는 일족의 수치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토우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메구미를 납치한 것이 바로 자신의 가문 제닌가라는 걸 깨달았죠. 메구미는 곧바로 토우지를 향해 여러 식신들을 소환해 다시 공격을 했지만 토우지는 그 식신들을 죄다 베어버리면서 메구미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메구미는 이미 제닌가로부터 토우지를 죽여야 한다는 세뇌를 엄청나게 당한 상태였기에 전혀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식신이 주력도 없는 토우지에게 부서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들끓었고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다며 십종영법술의 최강의 식신 마을아를 소환했죠. 토우지는 마을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메구미는 광기에 찬 눈으로 내 녀석을 죽일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한다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곧바로 조복의식의 토우지를 끌어들였고 마을아는 메구미를 향해 공격을 해 그를 즉사시켜버렸죠. 하지만 소환자인 메구미가 죽었어도 마을아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을아는 조복의식에 참가한 모든 이를 죽여야 사라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토우지는 메구미가 자신과 동기어진을 할 마음까지 먹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제닌 가문은 예전부터 토우지를 일족의 수치라고 부르며 제거하려고 했지만 토우지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었는데 토우지를 자극하기 위해 토우지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 그의 아내를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토우지의 자식인 메구미가 제닌 가문의 뛰어난 술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육성해 마을아를 소환할 수 있게 만든 뒤 토우지와 함께 죽도록 계획했던 거였죠. 토우지는 자신의 아이를 이런 식으로 죽게 한 제닌 가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괴물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절망감만 들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그의 이타도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넘겨준 뒤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마허라와 마지막까지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죠. 마허라는 토우지의 압도적인 채술들을 몇 번 맞아 부서진 뒤 다시 재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토우지의 채술이 전혀 통하지가 않았고 토우지를 상대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우지는 마허라의 공격에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마허라는 토우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퇴마의 검을 휘둘렀죠. 토우지는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마허라의 팔이 잘려나갔고 뒤쪽에서는 스쿠나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마허라를 향해 참격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마허라는 그 엄청난 참격에 맞고 재생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쿠나는 토우지를 보며 처녀주박의 인간인가? 저 녀석을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하다니 제법이구나. 이제부터 내가 저 녀석을 상대하겠다라고 하며 영역 전개 복마우 주자를 시전했죠. 스쿠나의 영역은 마허라가 재생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베어냈고 복마우 주자가 끝나고 마허라가 그 수많은 참격들을 죄다 적응하려고 하자 스쿠나는 최대 출력의 푸가를 시전한 뒤 마허라를 향해 쏘아 마허라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방금 전 이타도리는 토우지가 남긴 손가락을 바로 다 먹어버렸고 스쿠나한테 몸의 주도권이 넘어갔는데 스쿠나는 토우지와 마허라의 싸움을 보고서 곧바로 마허라의 특성을 간파했고 마허라를 처치할 방법을 만든 거였죠. 토우지는 터덜터덜 메구미의 시체에 다가가 오열을 했고 스쿠나는 이 기나긴 악연의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스쿠나를 보며 정말로 스쿠나가 부활했다는 것에 이제부터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다만 제닌 가문을 말살하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죠. 스쿠나는 너도 제닌 가문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문을 말살해야 할 이유라도 있느냐고 물었고 토우지는 자신이 가문에서 받았던 대우와 방금 가문에게 이용당해 죽은 메구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그 이야기에 매우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과거의 술사들을 막지 못했기에 주술사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이런 부조리한 일까지 생겨났다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간다고 했죠. 힘과 권력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걸 내가 이 시대에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반성교에 찾아간 주술고전 1학년 메구미가 사망하고 노바라는 의식불명 상태 그리고 이타도리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의 담임인 고조 사토루. 고조는 제자들에 대해 딱히 애정도 없을 뿐더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사실상 식물처럼 느끼기에 그저 메구미마저 반성교에 패배했다는 이야기 그 자체에만 흥미를 보였죠. 한편 이타도리와 함께 아마나이 가문의 저택에 가게 된 토우지. 리코는 토우지의 더러운 인상에 깜짝 놀라 여중생이라도 가차없이 죽일 것 같이 생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며 경계를 했고 토우지는 왠지 모르게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게 하는 소녀라며 갑작스레 키싸움을 시전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타도리가 이러지들 말라고 쩔쩔매며 중재를 했고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리코는 최근 정보를 통해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는 곳을 더 알아냈는데 두 곳 모두 몰래 침입해 가져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죠. 한 곳은 바로 제닌 가문의 비밀 무기고 다른 한 곳은 주령관리협회의 비밀 금고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그럼 내가 제닌 가문에 있는 손가락을 가져오겠다고 했고 리코는 당신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제닌 가문은 3대 가문 중 하나로 무시무시한 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단신으로 들어갔다간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다고 했죠. 토우지는 나보다 그 가문에 볼 일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라며 곧바로 제닌 가문 저택을 향해 출격했고 이타도리는 리코에게 또 한 곳인 주령관리협회는 어떤 곳이냐고 물었죠. 주령관리협회는 3대 명문 가문인 카모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비술사들을 해치는 주령들이 나오면 그곳에서 그 주령들을 퇴치해주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라고 한다 했습니다. 돈이 없는 비술사가 주령에게 찍히면 그야말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일반 주술사에게 가서 어찌저찌 부탁을 한다고 해도 그 주술사들은 주령관리협회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며 거부하기 일쑤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주령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독과점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서 매우 불쾌했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스쿠나가 나에게 생각이 있다며 일단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죠. 한편 제닌 본가에 찾아간 토우지는 전략 같은 건 필요 없이 들어가자마자 제닌 가문의 경비병들을 죄다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제닌 가문의 술사들은 토우지가 날뛰고 있다는 것에 모두 튀어나왔고 다른 술사들을 어서 빨리 불러 모으라고도 했죠. 토우지는 주술사 킬러로 활동하면서도 제닌 가문의 술사들은 자신의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 고삐가 풀려버린 상황이라 마음껏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제닌 가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제닌 오우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상처 가득한 몰골로 쓰러져 있는 두 여자가 보였죠. 그녀들은 바로 오우기의 쌍둥이 딸 마이아 마키
토우지는 그녀들을 보자마자 둘 다 주술에 대한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오오기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토우지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없는 술사들이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많이 봐왔기에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화를 냈고 오오기는 토우지를 향해 곧바로 검을 휘둘렀죠. 하지만 토우지 역시 빠르게 칼을 휘둘렀고 목이 베어 떨어진 쪽은 바로 오오기였습니다. 그 뒤 마이와 마키를 바라봤고 그녀들이 자신에게 대항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들은 토우지를 보고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했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토우지는 나도 예전에 이 쓰레기 같은 가문에 있었던 토우지라고 했고 오늘로써 이 가문을 없애버릴 예정이라고 했죠. 그 뒤 토우지는 좀 더 넓은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제닌 나오야가 있었고 나오야는 메구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설마 네가 한 짓이냐고 덕분에 차기 당주 자리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토우지는 매우 심기가 불편했고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었죠. 나오야는 예전에 너한테 후두려 맞던 그때의 내가 아니라고 내 술식은 좀 더 완성형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같이 주력도 없는 녀석은 상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오야와 토우지는 사촌지간으로서 어릴 때부터 나오야가 자주 대련을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토우지가 압도적으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나오야는 토우지에 대한 악감정이 아주 깊었었죠. 나오야는 곧바로 투사주법을 시전해 토우지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토우지가 먼저 뛰어와 나오야의 폭부를 주먹으로 내질렀고 나오야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 집과 함께 무너졌죠. 토우지는 예전에 네가 죽지 않도록 힘 조절을 했던 건 기억 못하나 보군이라고 하며 그 무너진 자네로 걸어갔는데 그 순간 나오비토가 뛰어와 토우지를 공격했고 토우지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나오비토는 특 1급 술사로 고조 사토루를 제외한 술사들 중 가장 빠르다고 소문이 자자한 남자였죠. 나오비토는 토우지에게 결국 이렇게 찾아온 거로구나. 너 같은 녀석을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했고 토우지는 혹시 내 녀석이 내 아내를 죽이고 메구미를 데리고 오라고 시킨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오비토는 제닌 가문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아무 죄책감 없는 표정으로 말했고 토우지는 도대체 주술사라는 것들은 왜 죄다 이딴 놈들만 있는 거냐고 분노했죠. 하지만 그때 다른 실력 있는 주술사까지 합세해 토우지를 사방에서 공격을 했고 나오비토는 투사주법으로 토우지의 움직임을 봉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우지는 압도적인 동체 시력과 신체 능력으로 나오비토의 투사주법을 전부 간파해버렸고 걸리적거리는 술사들을 하나 둘씩 처리했죠. 그런데 그 순간 토우지를 향해 무언가가 날아와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바로 특급 주구 이운. 그 이운이 날아온 쪽을 보니 마이와 마키가 있었습니다. 나오비토는 이운을 보고서 저건 지하 무기고에 있던 주구이며 그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을 텐데라고 깜짝 놀라자 마이는 내 능력은 주력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당신들이 쓰레기 같다고 말하던 능력으로 자물쇠를 푸는 열쇠를 만들었다고 했죠. 토우지는 한 방 먹었구나 나오비토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이운을 휘둘러 공격했고 이운은 소지자의 근력에 비례해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주구였기에 토우지에게 완벽히 딱 맞는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토우지의 이운에 맞고 온 몸이 박살나버린 나오비토? 토우지는 이걸로 제닌가는 무너지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토우지는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고 황급히 주변에 있던 마키를 저 멀리로 던져버렸습니다. 토우지와의 실력 차이를 현저하게 느끼고 멀리서 나오비토까지 당하는 모습을 본 나오야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단의 주물을 이용해 주령으로 전락해 엄청난 주력을 얻게 되었고 나오야가 영역 전개를 써 토우지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였죠. 그걸 미리 알아챈 토우지는 마키를 던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미 마이는 그 영역에 함께 갇혀 필중 효과로 인해 온 몸이 붕괴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야는 드디어 내 녀석의 죽음을 볼 수 있다며 기뻐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어째서 마이는 영역의 필중에 바로 죽었는데 토우지의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가 싶었죠. 토우지는 자신 역시 꼼짝없이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주력이 아예 없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오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수동으로 토우지에게 술식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마키가 뛰어들어와 나오야의 목을 베어버렸죠. 나오야는 어떻게 이 영역에 들어오고도 멀쩡할 수 있는 거지라고 의아했는데 마키는 마이가 죽는 순간 처녀주박 피지컬 기프티드를 각성하게 되었고 토우지와 같은 능력으로 영역의 필중에 걸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마키는 마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마구마구 나오야를 난도질을 해버렸고 나오야는 자신이 가문에서 가장 쓰레기로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것에 원통해하며 소멸했죠. 토우지는 마키의 모습을 보고서 살짝 긴장을 했지만 마키는 당신이 하려는 일 저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 토우지는 마이가 열어놓은 무기고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특급 주구들 역시 모두 회수해 가져가게 되었죠. 한편 주령관리협회에 들어가게 된 이타도리, 그곳에 있던 술사들은 이타도리를 보고서 주령에 들린 인간이라고 착각했는데
스쿠나가 일부러 조금의 주력을 흘려보내 그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들은 주령에 들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그 주령을 없애려면 돈이 꽤 필요한데 돈은 충분히 가져왔느냐고 물었고, 이타도리는 리코 가문이 지원해준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타도리를 주령 퇴치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타도리를 마주한 것은 바로 카모 수구루라는 술사였죠. 수구루는 카모 가문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주령 조수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급 술사였고, 그는 주령을 퇴치해준다는 핑계로 주령들을 자신의 힘으로 흡수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구루는 자신이 걷어들인 주령들을 다시 풀어 부유한 비술사들에게 들러붙게 했고, 그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털어먹었던 거였죠. 사실상 주령들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부분이 카모 가문이 관리를 하고 있던 것, 비술사들을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있던 집단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수구루는 이타도리에게 주령 조수를 가볍게 시전하려고 했다가 뭔가의 위화감을 느꼈고 정색을 하며 내 녀석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그 순간 이타도리의 얼굴에는 문양이 생기며 스쿠나가 깨어났고, 카모 가문의 술사가 이런 장사치로 전락해버렸다니 기가 막히는군 이라고 했습니다. 수구루는 이 주력은 료멘 스쿠나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주령 조수를 시전해 스쿠나를 공격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보이지 않는 참격으로 그 주령들을 빠르게 베어버렸고, 스쿠나는 수구루에게 네가 가진 모든 주령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구루는 곧바로 영역 전개를 가지고 있는 특급 주령 5마리를 소환해 스쿠나에게 순서대로 영역 싸움을 걸었는데, 주령 조술의 최대 강점은 본인이 직접 영역 싸움을 하지 않고 주령이 대신 영역 싸움을 하게 해 상대방의 주력을 빠르게 파닥낼 수 있다는 거였죠. 그 뒤 수구루는 수천 마리의 주령들을 하나로 응축해 날리는 극번 소용돌이를 시전했는데, 스쿠나를 상대로는 특급 주령들이 질 것이고, 스쿠나가 영역 싸움을 끝내고 나오는 순간 거대한 주력포를 쏴 스쿠나를 단번에 소멸시켜버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5마리의 특급 주령들과의 영역 싸움을 수구루가 주력을 다 모으기 전에 순식간에 끝내버렸고, 수구루는 벌써 끝난 거냐며 설마 이미 완전체에 가까운 스쿠나가 된 것인가라며 놀랐죠. 스쿠나는 이 몸이 완전체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며, 하지만 이 정도 주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 정도의 술사는 압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주력을 모으고 있는 수구루를 향해 참격을 날리면 곧바로 그를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 주력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스쿠나 역시 화력 싸움을 해주겠다며 투과를 시전했죠. 수구루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거만하다며 내 녀석이 과거에도 패배한 이유는 바로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거대한 주력을 날렸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투과로 맞대응하며 수구루의 주력을 밀어냈고, 스쿠나는 내가 오만하다고 하다니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강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오만하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하며 그대로 수구루를 그의 주력과 함께 폭파시켜버렸죠. 그 뒤 그 여파로 인해 부서진 금고에서 자신의 손가락 2개를 챙겨 흡수를 했고, 이걸로 비술사들도 주령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타도리는 몸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뒤 다시 리코의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주술계의 커다란 축이었던 주령관리협회와 제닌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는 것에 주술계는 꽤나 뒤숭숭한 상태가 되었죠. 특히나 특급 술사 중 한 명인 수구루가 누군가에게 패배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는데,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본 주령관리협회의 술사는 어떤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가 온 뒤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수구루의 절친이었던 고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수구루를 이길 수 있는 고등학생은 자신의 제자이자 특급 술사인 오코츠 유타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 짓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유타는 제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리카를 걸고 맹세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너 원래 거짓말 칠 때 리카를 자주 걸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수구루가 죽었던 곳에 남아있는 주력의 잔해를 봤을 땐 유타의 주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이 잔해는 요시노 준페이를 살해한 주력과 동일해 보였고, 자신이 아는 술사의 소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구루를 죽인 녀석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구루 때문에 억제되고 있던 그 녀석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날뛸 수도 있기에 주술사들에게 최대한 그 녀석과 충돌하는 걸 피하라고 지시를 했죠. 고조가 말한 인물은 바로 수구루의 쌍둥이 형인 카모 켄자쿠, 그 역시 주령 조수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특급 술사였는데, 그는 비술사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수구루와는 다르게 비술사들을 매우 혐오하며 주술사들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극단주의자였기에 주술계에서 위험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수구루가 당주의 자리를 넘겨받게 되었고, 수구루가 켄자쿠를 억제를 했기에 켄자쿠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켄자쿠는 비술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실은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 특급 주령 조구, 하나미, 다곤, 마이토와 함께 손을 잡고 비술사들을 전부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구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것이 인간 사회를 혼돈으로 만들 좋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켄자쿠는 자신이 어렵게 구한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특급 주령 4마리에게
각각 하나씩 먹이게 되었고 그 주령들은 손가락에 담겨있는 막대한 주력을 얻어서 주령으로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기에 찬 조고는 시부야역의 사람 많은 곳에 가 주력으로 불을 질러 비술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마이토는 닥치는 대로 비술사들을 개조인간으로 만들어 서로를 죽이게끔 했죠. 켄자쿠가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술계의 원로들은 그를 막을 주술사들을 파견하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그들 역시 일반 비술사들을 자신들의 착취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기에 굳이 비술사들을 위해 특급 술사인 켄자쿠를 막아서다 죽거나 다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켄자쿠의 동생이 죽은 분노를 비술사들을 희생시켜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자는 의견이 강세였죠. 그렇게 시부야에 있던 사람들은 아비규한 상태로 도망가다 죽어나갔고 켄자쿠는 그런 비술사들의 비명소리를 마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곤 앞에 스쿠나가 등장했고 스쿠나는 주변을 살펴보며 주령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주술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 실하냐고 어이없어 했죠. 다곤은 스쿠나를 보자마자 엄청난 위압감이 들어 곧바로 스쿠나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스쿠나는 가볍게 참격을 날려 다곤의 팔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다곤에게 내 손가락을 먹은 주령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근처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 너네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다곤은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영역 전개를 시전해 스쿠나를 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쿠나는 다곤의 영역이 지난번 수구루가 가지고 있던 주령들과 비교해 상당히 수준 높은 영역이라는 것에 흥미로워했죠. 다곤은 아무리 너라고 해도 이 영역에 들어온 이상 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다곤의 영역 필중 효과가 발동되었고 강력한 이빨을 가진 물고기 식신들이 튀어나와 스쿠나를 물어뜯으려고 했죠. 이 영역의 식신들은 공격을 하는 순간 튀어나오는 것이기에 눈으로 보고 피할 수가 없는 강력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가 스쿠나의 몸을 무는 순간 스쿠나는 참격으로 그 물고기들을 베어버렸죠. 다곤의 눈에는 마치 그 모습이 스쿠나의 몸이 어떤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역 안에서 술식을 써 필중 효과에 대항을 하는 것은 아주 가성비가 안 좋은 대처 방법이지만 스쿠나의 주력량과 다곤의 주력량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이마저도 스쿠나에겐 아무런 디메리트가 없었죠. 스쿠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며 주력의 출력을 높인 뒤 다곤의 영역을 그대로 부숴버렸고 다곤은 자신의 필살기가 스쿠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스쿠나는 카이를 날려 다곤의 몸을 휘어버렸고 다곤은 싱싱한 회가 되어 초장에 찍어 먹고 싶게 변했다가 점차 몸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죠. 그 뒤 스쿠나는 그 자리에 남겨진 손가락을 회수했는데 그 순간 바닥에서 나무 덩쿨이 솟아나 스쿠나의 몸을 칭칭 감아 결박했습니다. 뒤쪽을 보니 특급 주령 하나미가 술식을 쓴 것으로 보였고 전방에서는 다른 특급 주령 조구가 움직이지 못하는 스쿠나를 향해 화염 술식을 쏟아내 그곳을 활활 타오르게 했죠. 그때 마이토가 몸을 변형시켜 원거리 공격을 했는데 마이토의 공격이 상쇄되어 부서지며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스쿠나가 연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의 그 세 마리의 주령들은 이 공격에도 타격이 없냐며 놀랐는데 하나미는 다시 한번 땅에서 덩쿨을 솟아나게 해 스쿠나의 몸을 붙잡았죠. 하지만 스쿠나는 근력만으로 그 덩쿨을 풀어버렸고 하나미를 향해 카이를 날려 팔 하나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이토가 뛰어들어 스쿠나에게 무의전변을 시전했는데 스쿠나는 그것을 주력으로 쉽게 튕겨내버린 뒤 마이토를 갈기갈기 갈아버리는 하치를 시전해 몸을 갈아버렸죠. 마이토는 술식으로 겨우 몸을 재생하며 즉사하는 걸 버텼는데 이후 날아오는 스쿠나의 펀치 한 방에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미는 압도적인 스쿠나의 실력에 추춤하며 계속 싸워야 하는지를 고민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가 접근해 하나미의 양쪽에 뿔을 잡고 뽑아버렸죠. 하나미가 고통에 울부짖자 조고는 강력한 화염 술식을 스쿠나에게 쐈는데 스쿠나가 여유롭게 점프해 피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미가 그 화염을 뒤집어서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미가 그렇게 소멸하자 하나미를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머리에서 용암을 뿜으며 분노했는데 스쿠나는 방금 그 주령은 너의 화염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며 내 화염은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후가를 시전했죠. 조고는 자신을 상대로 화염 술식을 시전하다니 어리석다면서 자신의 최대 주력을 활용해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토는 그런 조고를 보며 이 주변을 전부 다 태워버릴 작정이냐고 물었고 조고는 너도 여기서 함께 죽고 싶지 않다면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토는 그 화염구의 반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는 시전하고 있던 푸가를 취소하고 마이토에게 빠르게 다가간 뒤 하치로 다시 한번 온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조고는 그 모습을 보고서 스쿠나가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라도 술식을 시전하고 있는 자신을 공격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을 했는데 스쿠나는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너의 모든 것을 담아 쏴보라고 기다리는 액션을 취했죠. 조고는 스쿠나가 자신을 상대로 엄청나게 봐주고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한 방은 시전 시간은 길지만
화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조고의 화염구가 완성되고 스쿠나를 향해 내리꽂자 스쿠나는 그제서야 푸가를 시전해 화력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오랜 시간 주력을 모았던 조고의 화염을 아주 짧게 시전한 푸가가 집어삼켜버렸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 조고와 마이토를 불태워버렸죠. 그렇게 그들이 소멸하자 스쿠나는 손가락을 맞아 챙겼는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에는 어떤 주물이 던져졌고 스쿠나는 빠르게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주물은 술식을 발동해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그 주물이 어떤 술식을 부여한 건지 당장은 알 수 없었는데, 그 뒤쪽에서 켄자쿠가 튀어나와 주령 조수를 시전해 스쿠나를 공격했죠. 스쿠나는 참격으로 그 공격을 상쇄시키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술식이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주령 조술에 당해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켄자쿠는 방금 쓴 특급 주물 옥문바다는 상대가 주력으로 쓰는 최근에 썼던 술식을 잠시 동안 봉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스쿠나는 그의 켄자쿠를 향해 다시 한번 카이를 날려봤지만 술식이 발동되지 않았고, 하치 역시 같은 결의 술식이라 발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썼던 푸가 역시 나오지가 않았기에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죠. 켄자쿠는 아까 전 스쿠나가 다곤을 죽인 순간부터 스쿠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일부러 나서지 않고 특급 주령들이 싸우는 것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전략을 짰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 전설적인 인물 스쿠나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특급 주령들을 상대해 주력 소모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술식도 쓰지 못하는 상태라면 뭘 할 수 있겠냐며 마구 공격을 쏟아냈죠. 스쿠나는 켄자쿠의 그 공격의 데미지를 계속해서 입었지만 방금 전 전투에서 반전 술식은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반전 술식을 사용해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역시 반전 술식 정도는 익혔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가지 술식을 쓸 수 있는 이 몸을 이길 수 없다며 반중력 기구를 시전해 스쿠나를 강하게 압박을 했죠. 스쿠나는 기본 주력으로 몸을 강화해 그 공격을 견뎌냈는데, 그 순간 켄자쿠는 화려한 채술로 스쿠나와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켄자쿠의 특기는 반중력 기구를 시전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뒤 압도적인 채술로 유린하는 것이었고, 근접전에 있어서 엄청난 실력을 지닌 고수였죠. 스쿠나는 그 채술을 맞대응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타도리라는 소년의 몸이 엄청나게 튼튼하며 특별한 술식은 없지만 흑섬에 최적화된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흑섬은 기본 주력을 가지고도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 없으며 뛰어난 술사도 여러 번 쓸 수는 없는 막강한 기술이었죠. 스쿠나는 처음으로 이 몸의 진가를 알아냈다며 흑섬을 시전해 켄자쿠의 몸을 타격했고, 켄자쿠는 흑섬의 엄청난 파괴력에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섬은 보통 한두 번 밖에 쓸 수 없는 것, 자신도 반전술식으로 회복할 수 있기에 이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스쿠나는 주력을 꽤 많이 소진한 상태인데다가 몸의 주도권이 이타도리에게 넘어갈 때가 되어버렸고, 켄자쿠는 그러한 스쿠나의 변화를 감지하고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쿠나는 아까 전 주령들에게 회수했던 손가락 4개를 한꺼번에 삼켰고, 그만큼의 주력이 회복되며 몸의 주도권 시간도 연장이 되었죠. 스쿠나는 그대로 흑섬 펀치를 연발해 켄자쿠의 몸을 타격했고, 켄자쿠는 세 번째 흑섬을 맞는 순간 이 존재는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켄자쿠의 몸을 사정없이 조져버렸고, 스쿠나의 막대한 주력에 의해 몸이 붕괴되며 켄자쿠는 사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스쿠나의 특급 주령들의 싸움으로 인해 시부야의 역이 너무 초토화가 되자 결국 고조 사토루가 억제하기 위해 찾아왔고, 켄자쿠와 특급 주령들이 누군가에게 당해 소멸했다는 걸 알고서 내가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이타도리에게 몸의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 이타도리는 고조에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고조는 확실히 이타도리의 실력으로는 켄자쿠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 그냥 어쩌다가 이곳에 들어왔다가 싸움이 끝나자 돌아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타도리는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고조가 잠깐 너 기다려봐라고 이타도리를 불러세웠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타도리는 고조가 불러서자 긴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저 술사와 싸우게 된다면 주력을 많이 소모한 스쿠나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에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 했죠. 고조는 이타도리에게 넌 요즘에 너무 수상하다며 어째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거냐고, 이러다간 유급을 당하거나 제적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최근에 동기들이 죽어서 힘들어서 그랬다며 내일부터는 꼭 등교하겠다고 말하며 슬슬 뒤로 빠졌는데, 고조는 그것 말고도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이타도리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그 순간 고조를 향해 어떤 공격이 날아들어왔고, 그 공격은 고조의 무한 앞에 자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고조는 그 공격이 날아온 쪽을 주시했는데 특 1급 주술사인 이시고리 류와 카시모 하지메가 있었죠. 그들은 나름 이름 있는 주술사 가문의 당주들이었는데 주술계를 오랫동안 주름잡던 3대 명문 가문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 세상은 주술사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3대 명문 가문은 총리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거나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탄핵시켜버리는 정도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3대 가문이 마음만 먹으면 고위 관직자들을 줄줄이 탄핵을 시켜버리는 것도 아주 쉬웠기에 모든 주술사 가문들이 3대 가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제닌 가문이 무너지고 카모 가문의 당주인 스구루가 죽고 켄자쿠까지 시부야에서 날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시고리와 카시모는 지금이 3대 가문의 균형을 무너뜨릴 때라고 생각을 했죠. 분명 켄자쿠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조 정도의 술사가 나설 것이고 특급 술사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면 한쪽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주력 소모를 했을 테니 그 틈을 노려 고조를 꺾어버리면 된다고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이타도리는 천만다행이라며 이 틈에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슬슬 뒷걸음을 쳤고 카시모와 이시고리는 곧바로 고조를 향해 다시 공격을 했죠. 이시고리의 주력 총량은 특급 술사 오코츠 유타보다 많았기에 엄청난 파괴력의 주력포를 마구 쏴대했고 카시모는 뇌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명답게 번개 속성의 주력을 지닌 채술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공격은 결국에 물리법칙이었고 고조의 무한은 모든 물리적인 공격이 자신에게 다가올수록 느려져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공격은 고조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죠. 그의 카시모는 이 정도쯤은 전부 다 대비를 해놨다며 주먹에 영역전연을 두른 뒤 공격을 했습니다. 영역전연은 일종의 작은 영역으로 그 부분은 그 어떤 술식도 중화시킬 수 있었기에 고조의 무한도 뚫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고조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며 아웃펀치로 빠르게 카시모를 쳐날려버렸고 본격적으로 고조 역시 실력 발휘를 시작했습니다. 이시고리의 주력포는 아카로 쉽게 상쇄시켜버렸는데 이시고리는 분명 주력의 총량은 자신이 높을 텐데 이런 힘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건가 당황했죠. 고조는 주력 총량과는 별개로 유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주력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기에 적은 주력으로도 이시고리의 막대한 주력을 능가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이시고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고조는 아웃펀치 여러 대를 순식간에 꽂아버렸고 이시고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피를 토했죠. 그때 평범한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카시모가 일회용 술식 환수호박을 시전했고 자신의 가문을 위상을 뒤높이기 위해 고조와 함께 동기어진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시모의 일회용 술식은 전기를 통한 모든 현상이 실현하게끔 만드는 것이었고 카시모의 몸은 고조의 무한을 무효화시키는 전기물질을 내뿜을 수 있게 되었죠. 카시모는 자신의 술식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이 술식이 일회용만 아니었다면 자신은 스쿠나 고조보다 유명한 술사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조는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해 카시모와 이시고리를 동시에 끌어들였고 이시고리와 카시모가 그것에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성능의 결계 탓에 곧바로 필중에 당하고 말았죠. 카시모의 술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구현할 수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공격 같은 건 몸을 변형해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무량공처는 정신 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기에 몸이 계속 변화만 하다가 결국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시고리 역시 뇌에 막대한 정보가 들어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조에게 심장이 꽤 뚫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고조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타도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고 고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지은 뒤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 뒤 리코는 주술사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한번 진짜인지 살펴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곳에 혼자 가려고 하는 거냐고 토우지 씨나 마키 씨 아니면 자신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리코는 주술사가 쓴 글이다 보니 지명수배 상태인 토우지, 마키 씨와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하고 너 역시 주술고전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자신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라 정보만 확인하고 오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된 리코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판다는 주술사를 만났는데 그 술사는 바로 특급 술사인 오코츠 유타였습니다. 유타는 정말로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들고 있었고 리코는 긴장하며 얼마에 파실 생각이냐고 물었죠. 유타는 비술사인 네가 이 손가락을 어디에다가 쓸 거냐고 물었고 리코는 스쿠나의 손가락은 나쁜 주령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며 집안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스쿠나의 손가락은 주술사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었고 일종의 값비싼 골동품처럼 취급을 받았기에 이런 식으로 암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은 종종 있어왔죠. 유타는 그런데 너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며 너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리카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리코는 오코츠 유타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는데 유타는 리코라는 특급 가주얼령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저주를 걸어 리카에게 흡수당하게 한다는 소문이었죠.
유타는 지금껏 수많은 여자들에게 저주를 걸어왔고 그 여자들의 원한은 리카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리코는 도대체 여자들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며 화를 냈는데 유타는 이것이 바로 리카를 향한 내 순애라고 했죠. 유타는 음흉한 표정으로 리코를 향해 점점 다가갔고 리코는 공포에 의해 몸이 굳어져 버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술사가 난입했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사고 싶어서 왔다고 했죠. 유타는 한참 재밌어지려는 상황을 방해받았다는 것에 언짢아하며 그 술사를 봤는데 그녀는 바로 우라우메였습니다. 유타는 우라우메의 외모를 보고서 마음에 들었고 당신도 내 리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죠. 우라우메는 도대체 이 녀석은 뭐냐고 경계를 했는데 유타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보고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다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걸 보니 멀리에서 온 술사냐고 물었습니다. 우라우메는 사실 스쿠나가 살아있던 시대의 술사로 스쿠나를 따르며 그를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스쿠나가 술사들에게 당하자 스쿠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을 봉인시켜 현 시대에 다시 깨어난 거였죠. 우라우메는 스쿠나가 멀지 않은 곳에서 깨어났다는 걸 알고서 스쿠나와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고 있다가 이곳까지 닿게 된 거였습니다. 우라우메는 유타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서 곧바로 얼음 술식을 써 공격을 했는데 유타는 뛰어난 실력으로 우라우메의 공격을 전부 다 상쇄시켰고 오히려 이렇게 반항하는 여자가 더 좋다며 그녀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우라우메 역시 과거에 꽤나 실력이 있던 술사였기에 순순히 유타에게 당해주지 않았고 꽤나 팽팽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유타는 본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 우라우메의 뒤쪽으로 리카가 튀어나와 팔을 휘둘러 때려버렸고 그 뒤 유타의 합동 공격에 그대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우라우메는 겨우 반전술식을 이용해 의식을 잃는 것을 막았는데 이 정도의 실력 차이가 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타는 여유를 부리면서 좀 더 반항해보라며 우라우메에게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리카가 유타에게 뛰어들어 어떤 참격을 대신 맞았죠. 유타는 순간 섬뜩한 주력에 놀라 그곳을 보니 스쿠나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사뿐히 공중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라우메는 스쿠나를 보고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했고 스쿠나는 우라우메구나 라고 바로 그녀를 알아본 뒤 그녀가 유타로부터 다친 것을 보고 유타를 노려봤죠. 이타도리는 아무래도 리코가 혼자 가는 게 찝찝했기에 몰래 따라왔었는데 이타도리 몸 안에 있던 스쿠나가 자신이 아는 주력을 느꼈다며 주도권을 가져간 뒤 이곳에 난입을 한 거였습니다. 유타는 스쿠나를 보고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스쿠나의 부활로 인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 뒤 유타는 곧바로 스쿠나에게 강력한 주력포를 날렸는데 스쿠나는 자신의 주력으로 그 공격을 곧바로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유타는 그의 리카를 이용해서 스쿠나에게 공격을 했고 스쿠나는 리카에게서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느꼈기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죽여왔는지 알겠다며 리카를 참격으로 마구 베어버렸죠. 유타는 그때 아까 전 우라우메가 썼던 비응주법을 시전해 스쿠나의 활동 반경을 제한시켰고 리카는 유타의 주력으로 활동했기에 베인 곳을 다시 재생시킨 뒤 거대한 손바닥으로 스쿠나를 찌부시켰습니다. 하지만 리카의 손바닥을 하치로 인해 갈기갈기 베어져 버렸고 스쿠나가 유타를 향해 빠르게 접근 후 흑섬을 시전해 공격을 했죠. 그러자 유타 역시 흑섬을 시전해 맞부딪혔는데 유타는 자신보다 주력이 높은 술사는 없다고 자부해왔기에 힘으로 부딪혀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의 현재 손가락은 16개로 이미 주력 총량이 유타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였고 유타의 팔이 박살나버리며 튕겨져 나갔죠. 하지만 유타는 반전술식으로 팔을 재생했고 스쿠나가 그걸 방해하기 위해 참격을 날리자 유타는 리카를 방패 삼았습니다. 스쿠나는 아무리 원령이 되었다고 한들 주력에 맞으면 고통이 느껴질 텐데 잘도 그 여자를 방패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말했고 유타는 이게 바로 순애거든 이라고 했죠. 스쿠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방패막이 삼는 것이 순애냐고 반박을 했지만 유타는 당연히 내 순애가 아닌 리카의 나를 향한 순애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의 쓰레기 같은 녀석이로군이라고 하며 영역전개 복마어 주자를 시전해 유타를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죠. 유타 역시 영역전개 진한상해를 시전해 영역 힘겨루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재능이 넘치는 특급술사인 유타라고 하더라도 영역전개를 익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지금껏 수많은 술사들과 영역 싸움에서 승리해온 스쿠나를 상대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유타는 자신의 모든 주력을 다 짜내기 위해 리카에게 어서 소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력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리카의 몸 안에 있던 수많은 여자들의 영혼은 마치 유타에게 복수라도 하는 듯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유타는 빨리 내놓으라고 멍청한 녀석아 라고 소리쳤지만 리카는 드디어 너 같은 바람둥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스쿠나의 영역이 유타를 집어삼켰고 그대로 셀 수 없는 참격이 유타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리카 안에 있던 수많은 여자들의 영혼은 전부 승천하며 스쿠나에게 해방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스쿠나는 부디 성불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짧은 묵념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리코와 우라우메가 뛰어왔고 우라우메는 리코를 보고서 이 여자는 뭐냐는 눈빛으로 경계를 했죠. 스쿠나는 우라우메 너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며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대단하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우라우메는 이게 바로 순애거든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와 유타가 가지고 있던 손가락 한 개를 스쿠나에게 바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되죠. 오코츠 유타까지 죽게 된 상황이 되자 주술계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료멘 스쿠나가 부활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주술계 원로들은 몹시 긴장하게 되었죠. 특히나 교토 고전의 학장이자 주술계 원로였던 카쿠간지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 때문에 혹시라도 스쿠나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고 자신의 집 근처에 교토 고전의 학생들과 여러 주술사들을 배치해놨습니다. 고조를 부르면 사실상 든든하겠지만 고조가 으스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굳이 그를 부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났고 설마 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나가봤는데 밖에는 많은 주술사들이 스쿠나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죽고 싶지 않으면 피키라고 말을 했는데 카쿠간지는 그들에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녀석을 막으라고 명령했죠. 스쿠나는 카쿠간지를 보고서 늙어빠진 녀석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 술사들을 앞세워 희생시키려고 하다니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카쿠간지는 술사들에게 저 녀석의 목을 치는 술사에겐 아주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했고 권력욕에 눈이 먼 술사들은 스쿠나를 향해 뛰어들었죠. 하지만 스쿠나는 카이를 날려 순식간에 그들을 갈라 죽여버렸고 카쿠간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카쿠간지는 스쿠나의 실력을 보고서 자신은 상대도 안 되는 이능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을 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죠. 스쿠나는 자신의 손가락 한 개를 챙겨 흡수해 19개 상태로 만든 뒤 카쿠간지를 쳐다보고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너 같은 녀석의 자리는 없다며 카이를 날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리코의 저택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리코의 저택은 어째선지 전부 다 박살이 나 있었고 리코와 우라우메는 치명상을 입은 채 죽어가고 있었죠. 스쿠나는 우라우메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우라우메는 아까 전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스쿠나가 카쿠간지의 저택으로 가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코의 집에 고조 사토루가 찾아왔고 리코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 유명한 고조 사토루님께서 여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고조는 이곳에 이타도리 아니 스쿠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디 간 상태인 것 같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코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지만 고조는 다 알고 찾아온 것이라고 주술고전에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이 사라진 일과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는 항상 이타도리가 있었고 이타도리를 여러모로 도와줬던 게 바로 너라는 걸 알았다고 했죠. 그때 우라우메가 빙응주법을 시전해 고조를 공격했지만 고조의 무안에 다 막혀버리고 말았고 고조는 빠르게 리코의 가슴을 꿰뚫어버린 뒤 우라우메에게 뛰어가 아웃펀치로 복부를 강하게 꽂아버렸습니다. 우라우메는 반전술식을 쓰며 최대한 버텨봤지만 고조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라우메의 주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공격했고 우라우메의 주력이 전부 다 떨어지자 스쿠나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한 뒤 돌아갔죠. 고조가 남긴 쪽지에는 신주쿠에서 1000년 전에 술사들이 했던 싸움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죽어가는 그 두 여성을 보고서 엄청난 분노를 했는데 우라우메는 스쿠나에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너무나 영광이었다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으니 꼭 이걸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라고 했죠. 우라우메의 몸은 붕괴되어가며 어떤 하나의 주물이 되어갔는데 스쿠나는 그걸 보자마자 자신의 손가락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우라우메는 1000년 전 스쿠나의 손가락을 매개체로 자신을 봉인했던 것, 그래서 스쿠나가 깨어나자 덩달아 우라우메도 1000년 만에 깨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우라우메는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말라며 원래 1000년 전부터 계획은 당신에게 마지막 한 개의 손가락을 주고 떠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우라우메를 마음속에 묻었고 리코의 곁으로 다가갔죠. 리코는 부디 비술사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한 뒤 숨이 끊어졌고 스쿠나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뒤 그녀의 시체를 안고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고조가 말했던 날짜가 다가왔고 스쿠나는 신주쿠에 도착하게 되었죠. 스쿠나의 옆에는 토우지와 마키가 있었고 고조 쪽에도 많은 주술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조는 어차피 저 술사들 중에는 뛰어난 녀석들이 없으니 스쿠나 네가 나만 잡는다면 저것들은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며 수저결세라서 쳤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 했죠. 스쿠나는 바로 시작하자며 고조를 향해 주력을 날렸고 고조는 무안에 스쿠나의 주력이 막히는 걸 보고서 아무래도 술식 성능은 내가 더 우위인가 보군 이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의 고조에게 뛰어들어 주먹에 영역전연을 두른 뒤 공격을 했고 고조는 스쿠나가 영역전연을 두르고 있는 사이에는 그가 다른 술식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아웃펀치로 대응을 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쿠나가 훨씬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스쿠나는 기본 체술 자체도 뛰어난 실력이며 기본적으로 몸을 주력으로 엄청 강화시킨 상태라 고조의 아웃펀치와도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정도로는 고조를 이길 수 없었기에 영역 싸움을 걸어 무력화시켜야겠다고 판단했죠. 스쿠나가 영역 전개 복마우 주자를 시전하자 고조 역시 영역 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해 대응했고 둘은 영역 안에서의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완벽하게 필중에도 걸리지 않으며 반전술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다 보니 영역 싸움은 비긴 걸로 하며 둘 다 동시에 해제하게 되었죠. 스쿠나는 방금 전 영역 싸움으로 고조가 반전술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조는 영역 자체는 스쿠나의 숙련도가 높지만 술식 자체의 성능이 자신이 우월하기에 충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조는 스쿠나에게 이 싸움으로 나는 현대 최강의 술사가 아닌 사상 최강의 술사라는 칭호를 달게 될 거라며 내가 있는 시대에 깨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죠. 스쿠나는 아직 네가 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어이없어 했는데 고조는 결국 체급이 비슷한 술사끼리의 싸움에서는 누구의 술식 성능이 더 좋은가로 결정이 난다며 내 무아는 그야말로 무적의 술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쿠나는 나는 아직 손가락 20개의 완전체 상태가 아니었다며 마지막 남은 손가락 하나를 꺼내 보이더니 몸에 흡수시켰죠. 고조는 손가락 하나 늘어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주력만 조금 늘어날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내 술식을 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가 거대한 주력을 담은 카이를 날렸고 고조는 갑자기 엄청난 위화감이 들면서 몸이 크게 베어버리게 되었죠. 고조는 빠르게 반전술식을 시전해 몸이 완전히 절단나는 걸 겨우 막았지만 그 사이에 스쿠나는 하치를 시전해 고조의 온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고조의 반전술식은 스쿠나의 술식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기에 몸이 끊임없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쿠나는 고조에게 뛰어들어 흑섬으로 쳐 날려버렸고 고조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꽂혀버렸죠. 고조는 어떻게 갑자기 스쿠나의 술식이 자신의 무한을 뚫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우라우메가 남겨준 선물과 토우지, 마키의 합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라우메가 소멸한 이후 신주쿠 결전을 위해 모인 토우지와 마키, 토우지는 고조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기 위해 술식을 해제할 수 있는 천령모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그 칼을 줬죠. 하지만 스쿠나는 그 천령모를 쥐어보더니 이건 좋은 술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구도가 낮기에 사실상 필살의 공격으로 한번 쓰고 나면 그 뒤에 고조의 공격으로 인해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키가 제닌 가문의 비밀 무기고에는 주물을 합성할 수 있는 제닌 가문의 특수합성대가 있다고 말을 했죠. 제닌 가문의 술사 중에는 대대로 마이처럼 주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술사들이 많았고 마이보다 훨씬 뛰어난 장인들도 많았기에 제닌 가문에 주구들이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제닌 가문이라고 해도 술식으로 특급 주구를 주구장창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합성대를 통해 주물에 힘을 주구 안에 집어넣어 특급 주구로 만들었었죠. 그걸 반대로 응용하면 특급 주구에 있는 술식을 특급 주물에 부여할 수도 있다는 뜻. 스쿠나의 손가락은 주물 상태였기에 천령모의 술식을 손가락에 넣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천령모를 마지막 남은 손가락에 녹였고 그것을 고조와의 싸움에 흡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스쿠나의 술식에는 상대의 술식을 해제하는 능력이 부여가 되어 고조의 무한을 뚫어버릴 수 있는 어주자가 탄생했던 거였습니다. 고조는 이미 반전 술식의 회복량을 뛰어넘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 겨우 몸을 일으켰고 사실상 첫 번째 참격에 몸이 베이는 순간 자신이 패배하게 된다는 걸 느꼈었죠. 스쿠나는 이로써 술사들의 시대를 막을 내리겠다며 마지막으로 싸울 수 있는 술사가 너라서 다행이라고 한 뒤 고조를 향해 다시 한번 강한 주력을 담은 카이를 날렸고 그대로 그 참격은 고조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의 시체를 보며 착별이다,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라고 말했죠. 한편 고조와 함께 왔던 술사들은 토우지와 마키가 순식간에 다 조져버린 상태였고 스쿠나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그 뒤 그대로 텐겐이 거주하고 있는 홍성공의 결계를 뚫고 들어가게 되었고 텐겐에게 지금까지의 술사들의 행태를 말하며 특별한 주력을 지닌 인간들이 태어나기에 이런 차별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전국의 결계를 펼쳐 일정 수준 이상의 주력을 가진 존재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을 없애겠다고 협박을 했고 텐겐은 자신이 나중에 결계를 변경해 주술사들이 다시 태어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결계를 걸 때 속박도 함께 걸면 된다고 결계를 바꿀 시에 텐겐의 목숨 역시 소멸하는 속박을 걸라고 했고 텐겐은 그 협박에 못 이겨 앞으로 술식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주력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지 않게끔 전국에 결계를 걸었죠.
그 뒤 스쿠나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며 리코의 시체가 놓여있는 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토우지는 리코가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째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스쿠나는 리코가 죽은 직후 그 공간에 결계를 쳐 시간의 흐름을 억제해 놓은 상태였다고 했죠. 그 뒤 스쿠나는 리코를 향해 어떤 술식을 시전하자 스쿠나의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리코의 몸에 들어가게 되었고 리코의 몸에는 점점 생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토우지와 마키는 이런 술식을 쓸 수도 있는 거냐고 놀랐고 스쿠나는 이 아이와 이타도리가 없었다면 내 꿈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라며 꼭 리코를 되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리코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타도리가 멘탈이 붕괴된 표정으로 멍을 때렸습니다. 이타도리는 스쿠나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마지막에 스쿠나의 마음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스쿠나는 자신의 모든 주력과 생명을 걸고 리코에게 환혼 술식을 시전했던 것. 스쿠나는 어차피 자신은 예전에 죽었어야 할 운명이며 이 몸은 이타도리 너의 것이니 계속해서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며 꿈을 이루었으니 본래의 주인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게 맞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고 너네가 만든 주술사가 없는 세상을 마음껏 즐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런 스쿠나를 향해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생 당신에게 감사하며 잊지 않겠다고 묵념을 했죠. 리코 역시 깨어나 스쿠나의 희생에 눈물을 터뜨렸고 토우지와 마키 역시 그를 향해 애도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메구미의 마와라가 없는 대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고조의 무한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천령모를 흡수한다는 설정을 넣어봤어요. 기존 세계관에 있는 걸 활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낸다. 역시 마왕님은 천재가 아닌가 싶네요. 또한 스쿠나가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해 리코를 살리는 결말로 진정한 주술사 없는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모습으로 감동을 더해봤습니다. 스쿠나에게도 이런 모습을 넣으니까 확실히 매력이 엄청난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도 꼭 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댓글에 제 눈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제 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은 사실상 성립이 안됩니다. 이미 전매까지는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상태이며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 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다리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또 몸 안 좋으면 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몸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몸이 아프다거나 하진 않아요. 또한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영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래 살게 하려면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주 챙겨봐 주셔야 한답니다. 아 맞다, 나는 마왕이지. 이 마왕님이 숙주로 삼고 있는 종타쿠의 몸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